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투머치 풋볼 TMF 이번 주에 두 번째 코너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티어 메이커를 또 티어 나누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김현민 기자를 모시고서 사실 이 클럽에 대한 티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김민재 선수의 이제 소속 클럽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독일 최고의 명문, 독일 축구의 자긍심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에 관한 티어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뭐 베켄바워, 게르트 뮬러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은 레전드들을 탄생시킨 클럽이기 때문에 오늘의 티어 메이커도 21세기 바이에른 선수들에만 한정을 하더라도 이게 숫자가 그렇게 적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세기 선수들에 관한 티어가 되겠고요. 그런데 김 기자님께서 모두 발언으로 요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HOF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이 바이에른 뮌헨은 있다면서요? 예, 총 현재까지는 18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18명. 바이에른의 장구한 역사에서 18이면은 적합하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예. 근데 이 18명의 이름을 올린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제가 그 데뷔 연도로 조금 순서를 짰는데요. 거기다가 애칭을 다 만들었어요. 해당 선수들의 애칭을 만들었는데요. 황제 프란츠 베켄바우어. 그거는 카이저죠? 그렇죠. 카이저 예. 베켄바우어. 네. 예, 1964년에 데뷔를 했었고요. 뭐 베켄바워야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이고, 같은 해에 데뷔한 또 다른 선수 게르트 뮬러, 폭격기라는 애칭으로 불렸었죠. 예. 약간 조금 거창한 애칭이긴 하지만은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한테 붙는 애칭이거든요. 푸스발고트, 축구의 신,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바이에른에서 붙인 애칭이니까 뭐 그렇죠. 불만은 없는데, 네. 구트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그렇죠. 그 메시, 펠레, 마라도나 이분들이 화를 낼 것 같은. 예, 워낙 사랑을 받는 선수들한테 이런 애칭이 붙거든요. 그래서 네, 뭐 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알렉산더 마이어가 그런 애칭을 예, 붙였었고, 예. 그리고 이제 신뢰라는 애칭을 받은 필립 람. 그러니까 슈바인슈타이거 선수와 람 선수가 명예의 전당 안에서는 막내 두 명이군요. 예. 등장한 선수들 가운데 뭐 슈바인슈타이거 선수, 람 선수는 뭐 틀림없는 21세기 선수들이고, 21세기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김현민 기자께서 먼저 해주신 이유는, 어쨌든 21세기 선수 티어를 하기에 앞서서 바이에른의 역대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또 특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그 18명 중에서 상당수는 20세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은 오늘 이제 티어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그 티어의 전체 후보는 몇 명입니까, 일단? 15명. 15명. 5개 티어로 나누실 거죠? 예. 그러면은 맨 아랫단계 티어에서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몇 명 들어가죠? 2명 들어갑니다. 단촐하네요. 예. 누구누구인지 좀 바로 해주시죠. 예, 제롬 보아탱하고 에우베르를 뽑았습니다. 예. 수비수 1명, 공격수 1명. 예. 근데 에우베르를 여기다가 뽑은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21세기 티어이기 때문에, 21세기는 2003년까지의 커리어가 전부여서, 그 외의 선수들에는 이제 에펜베르크라던가 메메슐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20세기의 활약이 더 컸었기 때문에 예, 21세기엔 예. 뽑기가 조금 애매해서 뺐는데, 에우베르는 기간은 짧아도 넣어줄만 하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새 시즌 동안 어쨌건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특히 리옹으로 이적하기 전이었던 마지막 시즌에 21골을 분데스리가에서 넣었는데, 이게 에우베르의 개인 통산 최다골이었어요. 워낙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제롬 보아탱 같은 경우는 그 월드 클래스의 활약들을 펼쳐줬으니까, 특히 이제 고점일 때 이 선수는 정말 다재다능한 재주들을 가진 센터백이었잖아요. 최고점일 때는 거의 세계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센터백으로 보였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긴 했었죠. 특히 이제 바이언 보드진들이 이 선수가 막 모델 패션쇼 같은 데 가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만을 가져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보드에 계신 분들도 선수 시절에는 다 한두 번씩 말썽 다 피우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케니 바이언의 애칭이 FC 헐리우드이 헐리우드 아니죠. 전통 만든 사람들이 그 보드진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제롬 보아탱 선수 그리고 에우베르 선수 가장 마지막 티어이고, 이 선수들보다 윗티어로 평가받는 선수들은 누구인지, A0, A티어 선수들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여기는 좀 많네요. 발락, 알라바, 키미, 루시우. 발락, 알라바, 키미, 루시우. 발락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레버쿠젠에서 한 것도 꽤 크기 때문에 약간 감점 요인이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발락이 있었던 기간이 너무 짧네요. 아, 있었던 기간 자체가 짧다. 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제가 티어에 넣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우승이 적습니다. 그렇죠. 수상 경력이 가장 화려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예. 전 개인적으로 발락을 굉장히 좋아해요. 발락이 그래도 진짜 발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바이언이 암흑기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발락이 버텨줘가지고 독일 대표팀도 그렇고 바이언도 그렇고 버틸 수 있었던 건데 조금 그래도 고독한 에이스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흑기를 버텨서 황금기로 연결시켜준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저는 발락을 개인적으로 선수의 능력으로는 슈바인슈타인 것보다 더 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바이언만 놓고 보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바이언의 티어 메이커인 오케이.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발락이 첼시 가서 너무 이제 첼시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네. 발락도 약간 독일에서는 아웃사이더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예, 바이언에서는 예, 그렇게 예.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 티어는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의 티어이지 기본적으로 선수 자체의 어떤 위상 능력치 이거를 종합한 티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 뒤에 선수들 이유는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시죠. 알라바 같은 경우도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바이언에서 뛰었죠. 거의 10년 넘게 뛰었는데 네. 왜냐면 데뷔 자체를 워낙 일찍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의 트래블에 전부 다 기여를 크게 그렇죠. 했었고 예. 그리고 뭐 왼쪽 풀백도 서고 상황에 따라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서고 센터백도 서고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팀을 지탱해줬기 때문에 물론 뭐 떠날 때 약간 조금 안 좋게 떠난 부분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선수의 커리어 우승 기록들 이런 것들 놓고 보면은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넣게 됐습니다. 그 스페인으로 떠나는 선수들이 조금 안 좋게 떠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특히 뭐 레알 마드리드 이게 그냥 바이언이 어쨌건 독일에서는 최강자의 위치에 놓여 있긴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로 갈 때. 이거 그 브레멘 팬이라고 이거 위험한 발언 이거 지금.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위상이 높은 구단은 없긴 하잖아요. 오케이. 예. 수긍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알라바 다음이 누구였죠? 키미요. 네, 키미히 그리고 루시오로 끝났었죠. 예. 네. 키미 같은 경우도 물론 처음 시작은 센터백에서 서기도 했었고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사실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었거든요. 처음 등장을 했었을 때 물론 저는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좀 높게 보긴 했어도 바이언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센터백에서 깜짝 데뷔를 그것도 키도 작은 선수가 한 데다가 거기다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풀백에서 월드 클래스를 찍고 네. 원래 본인이 뛰었던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월드 클래스로 뛰고 또 거기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전에는 3시즌 연속 2자릿수 도움을 올릴 정도로 많은 도움 능력도 과시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키미가 차기 바이언의 아이콘이자 차기 바이언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티어가 나중에는 더 확 올라갈 수도 있죠. 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다가오는 시즌에 바이에른이 또 유럽 챔피언이 된다. 키미가 또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또 이 티어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슈바인슈타이거를 넘어설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제 이 위에는 슈바인슈타이거가 있다. 루시우 선수가 여기서는 말석이에요, 제일. 루시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보아탱하고 루시우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누굴 더 위로 올려야 되나. 그래도 루시우가 보아탱보다는 지금 위라는 거죠? 예. 물론 루시우가 바이언에서 뛴 기간이 아주 긴 건 아니에요. 2004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 뛰었었거든요. 근데 루시우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이 시기 때 이제 그 독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루시우 인기가 거의 가장 많을 정도였어요. 공격수나 미드필더 뺨치는 인기. 사실 그 시기에 바이언이 조금 공격수가 좀 약하기도 했었죠. 그렇기도 했네요. 발락이 에이스였잖아요, 약간. 그래서 발락보다도 루시우가 더 인기 많고 심지어 루시우는 굉장히 신기한 게 레버쿠젠에서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레버쿠젠하고 경기를 하는데 루시우 걸개가 레버쿠젠 홈인데 걸리는 그런 모습까지 봤을 정도로 조금 굉장히 신기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좀 위험천만한 수비를 하지만 볼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장관을 연출을 하잖아요. 막 드리블 치고 가고. 참고로 슈프로트 아인츠에서 김민재 선수 영입을 했을 때 거기 김민재가 이제 바이언 수비의 해결책이 될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김민재의 또 다른 능력들 중에 하나로
루시우나 리디거처럼 드리블을 할 줄 안다를 전진력. 뽑았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어쨌든 루시우 선수, 리디거 선수에 비교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언론이 뭐라고요? 슈퍼루트 아인스 이거 영상 뉴스거든요. 뉴스 채널이거든요. 아, 영상 뉴스 채널이요? 예.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그 드리블, 전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으면 루시우 선수에 빗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또 그런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A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A 플러스 한 개. 네, 예. A 싱글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즐거워요. 네, 누구죠? 슈바인슈타이거하고 리잘라지. 슈바인슈타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언 유스 출신으로 골든 로드를 타고 왔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거기다가 뭐 이 선수도 원래는 측면 미드필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했다가 특히 파날 감독 밑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변신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예. 바이언에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이제 많은 우승 트로피들을 들어 올렸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밀러가 지금 역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마스 밀러 선수. 예, 네. 그 전까지는 슈바인슈타이거가 최다 우승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슈바인슈타이거가 푸스발고트라는 애칭까지 얻게 됐던 거였죠. 중심에 있었던 미드필더. 예. 네. 그래서 슈바인슈타이거 같은 경우는 도리어 다른 팀 팬들은 약간 조금 저평가할 수 있지만 바이언 팬들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가 와도 발락이 와도 슈바인슈타이거가 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테우스가 오지 않는 이상. 근데 마테우스도 약간 독일에서는 그렇게 인기는 많진 않아서 왜냐면은 좀 독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마테우스가. 그리고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리잘라지 같은 경우는 뭐 이 선수가 워낙 대단한 왼쪽 풀백이었죠. 공격력도 좋았고 또 이제 영리하게 수비도 잘하고 사실 리잘라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필립 람도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비슷한 프로필의 대선배가 있었으니까. 네. 그것도 월드 클래스를 찍었던 선수잖아요. 예. 프랑스 대표팀에서 월드컵과 유로 우승도 동시에 차지를 했었고 한동안 바이오니크가 황금기가 있다가 오랜 기간 챔피언스 리그하고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그 인연을 끊게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리잘라주가 오면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리자르주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칸 선수, 에펜베르크 선수, 숄 선수 여기 같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바이에른의 유럽 챔피언은 70년대인 거죠. 그렇죠. 그 정말 바이에른도 오래 기다리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한 시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리자르주 선수. 자, 그러면은 이제 A 더블 플러스와 S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선수의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A 더블 플러스에는 몇 명이 들어갑니까? 여기 좀 많습니다. 네. 5명이요. 5명. 예. 토마스 뮬러, 로베리, 리베리아 로벤. 리베리가 앞인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이거는. 리베리가 앞입니다. 그럼 토마스 뮬러, 리베리, 로벤. 네, 그리고 올리버 칸, 노이어. 칸 노이어 요 둘은 요 위치가 조금 낮지 않나요? 칸 같은 경우는 20세기가 조금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노이어가 역대 최고의 독일 골키퍼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은 바이언 팬들한테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바이에른 티어니까. 왜냐면은 노이어가 샬케에서 넘어왔을 때 과거에 샬케에 있었을 때 조금 바이언 팬들을 도발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또 비교적 최근에 스키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게스만 감독과의 그런 마찰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본인이 실력으로는 저는 칸보다 노이어가 더 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도 역대 골키퍼 티어에서 칸 선수보다는 노이어 선수가 좀 더 위에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바이언에서의 평판을 깎아먹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이에른에서의 평판 인기도 그리고 얼마나 불화와 잡음이 없었는가 뭐 이제 이런 거를 고려를 아니할 수가 없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 노이어 S에 넣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골키퍼 포지션이라도 뭔가 저 칸도 그렇고 노이어도 그렇고 약간 더 위치가 높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잡음 없었으면은 위로 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마스 뮬러 그리고 리베리, 로벤 요 순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뮬러 같은 경우는 뭐 바이언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죠. 현재로서는 바이언 유스 출신의 원클럽맨의 그리고 이 선수가 딱 어느 한 시점에 뭐 본인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뽑힌 적은 없긴 하지만요. 그런 시즌은 없죠. 예, 네, 하지만은 매번 꾸준하게 맹활약을 펼치면서 바이언 역대 최다 도움 기록자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까지요. 바이언 역대 최다 출전 2위인데요. 666경기인데 역대 그 최다 출전 선수가 골키퍼인 제프 마이어 706경기. 필드 플레이어 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40경기 차이면은 조만간 넘을 넘어서죠. 수 있는. 이건 공식 대회니까요. 그리고 분데스리가도 뭐 제프 마이어가 473경기로 가장 많은데 이제 뮬러가 442경기로 2위거든요. 이것도 31경기 차니까 이것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언 역대 최다 골도 3위거든요. 역대 3위면은 그 위에 2명밖에 어차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걸출했던 2명의 역사적인 공격수 말고는 토마스 뮬러가 골 제일 많이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롱런의 힘이기도 한 거고 네. 거기다 밀러는 스타일을 보면은 더 오래 뛸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왠지. 운동 능력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예. 말 그대로 영리하게 빈틈을 파고 들어서 연결해주고 넣고 이런 유형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는 밀러는 백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틈틈이라도 예. 나오면 밀러 선수가 공격 포인트 추가하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말년에 약간 좀 인자기처럼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뮬러의 그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리베리 로벤보다 앞으로 두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리베리 로벤의 순번은 바이에른에서는 리베리 윈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언 팬들 사이에서도 리베리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하고요. 일단 뭐 리베리의 이적 자체가 바이언한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죠. 왜냐면은 바이언은 그 전까지는 2천만 유로 이상을 넘기지 않았었어요, 절대. 네. 그래서 테베스도 놓치고 아구에로도 놓치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2천만 유로를 깬 선수가 바로 리베리였습니다. 리베리 선수가 유럽 축구 무대에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고 등단했을 때는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특히 호나우지뉴, 메시 뭐 이런 계열들을 얘기를 하지만 리베리 선수도 그런 계열 아닌가라는 정말로 대단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예. 바이에른이 뭐 돈을 많이 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합리적인 투자였죠. 한동안 암흑기였잖아요. 근데 네. 그 암흑기를 깬 에이스라고 불리는 게 바로 리베리이기 때문에 리베리가 오면서 또 이제 바이언의 위상이 다시 또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클래스 높은 정말 진짜 축구 잘하는 선수를 데려왔다는 의미. 그리고 리베리아 로벤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로벤이 조금 더 파괴적이긴 하지만은 리베리가 더 막기 힘들다. 리베리가 더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경기력에 끼치는 영향력도 리베리가 바이언에선 조금 더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월드컵이나 이제 국가대표 무대에서의 정말 중요할 때 뭐 해내는 거는 이제 로벤 선수가 그렇죠. 위였지만 한 방이 있으니까요. 그 한 방은 알고도 막지 못하는 한 방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거의 같은 패턴으로 플레이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막지 못하는 네. 그런 무기를 또 갖고 있었던 로벤 선수인데 어찌됐건 토마스 뮬러, 리베리, 로벤 요 순서가 사실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몇 명 남았죠 지금? 2명이요. 누군지는 알겠어요. 자 순번이 좀 궁금한데 네. S 순번 어떻게 됩니까? 람과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가 람에게 졌습니다 지금. 네. 왜 지죠? 바이언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도르트문트도 있죠. 도르트문트도 그 이전도 있지만. 있고요. 예.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로 떠날 때도 약간은 잡음이 있었거든요. 또 잡은맨이죠. 거기다가 어쨌건 유스 출신을 이기기는 어렵다. 1등은 유스가 해야 된다. 람이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현대 축구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현대 축구의 여러 가지 국면을 상징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 독일 대표팀의 오른쪽 풀백 최고의 선수는 포그츠가 부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베르티 포그츠 선수는 70년대 선수입니다. 네. 그 아성에 약간 조금 흠집을 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포그츠 대 람 누가 이깁니까? 제 개인 취향은 람.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아성에 도전한 게 아니라 이미 넘은 거잖아요. 제 개인 취향이 람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른바 엄대엄은 가능하다. 예. 그러나 나는 람을 선택하겠다. 네. 람 같은 경우는 뭐 팀의 주장이기도 했고요. 그 황금기 바이언이 다시 황금기를 맞이했었을 때 그때 람이 결국 중심에 있었잖아요. 람이 은퇴하고 나서는 조금 팀이 주춤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러니까 람이 더 대단한 게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최고점일 때
했는데 아직도 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마지막까지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월드 클래스가 몇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이제 바이에른 선수는 아니지만 끝까지 잘하다가 그만둘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인 거니까요. 이미 바이에른은 관계없는 일이다. 예. 솔직히 말하면 레반도프스키 그 최상위로 뽑은 거에 바이언 팬들은 조금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아무리 뭐 도르트문트에 있었다가 바르셀로나로 갔더라도 바이에른에서 넣어준 골수를 그러니까요. 바이에른 팬들이 경시하거나 그러니까요. 이거를 묵살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팬들이라면은 람, 밀러, 슈바인슈타이거 이 순서일 거거든요. 하지만은 저는 바이언 팬이 아니니까. 레반도프스키를 S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바이언 뭐 구단 역대 최다골 2위기도 하고요. 이걸 넘어서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골 2위고요. 심지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역대 최다골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레반도프스키가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대단했다 보니까 이 선수가 거기다가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이 선수는 도움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간에 어쨌든 바이에른의 영광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나 어쨌든 람의 위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김현민 부버지 기자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독일 그 바이에른 뮌헨 명예의 전당부터 시작해서 독일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부버지님과 방송을 할 때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아주 유익해요. 저 그 외에도 뽑긴 했는데. 그 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설명할 시간 안 드리고 한번 읊어보세요. 에펜베르크, 네, 메메슈, 네, 쿠포, 세미 쿠퍼. 쿠포 같은 경우는 준우승했을 때 눈물 흘렸던 게 이제 바이언 팬들을 굉장히 맞아요. 심금을 울렸죠. 그리고 살리아미치치, 살리아미지치, 롱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뇰, 윌리 사뇰, 세오베르투, 제고베르트, 그리고 마카이. 그럴 듯하네요. 이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도 저 21세기 좀 걸쳐 있는데 좀 넣어주지 뭐 이럴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상당히 막강한 또 여기도 라인업인 것 같네요. 김현민 부버지 기자에게 또 오늘도 이제 독일 축구와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흥미있게 봐주셨으면 정말 대단히 고맙겠고요. 김현민 기자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 또 흥미진진한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던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시간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